여기 한국의 드라마와 김치, 한복 등 여러 한국의 문화들이 전부 다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덴마크 여대생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그 여대생의 주장에 경악을 하고 있고, 덴마크 여대생은 분명 중국의 것이 맞다며 우기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스카겐에서 태어나고 오르후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마야입니다. 우리 덴마크는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단에 위치하며 작은 반도와 4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과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죠. 제가 살고 있는 스카겐은 덴마크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아름다운 그레넨 해변이 있는 마을이에요. 저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쭉 스카겐에서 살았어요. 위치가 덴마크 최북단에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매년 전 세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았죠. 관광객이 방문해도 보통 유럽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 잘 몰랐어요. 당연히 아시아의 문화를 접할 기회도 없었죠.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동아시아 국가도 배울 수 있었는데 아시아 대륙의 위치와 중국의 고대 문명,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우고 특히 중국 같은 경제대국의 급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죠. 그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분단되었던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온 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중국에서 온 릴이었는데 제 또래의 동양인을 가까이에서 본 게 처음이라 너무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아시아에서 온 리리를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리리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리리가 잘 씻지 않아서였죠. 리리의 머리카락에는 항상 기름기가 가득했고 가까이 가면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게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많은 친구들이 목격했을 정도였죠. 우리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목욕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덴마크 사람들은 사우나를 함께 즐기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겨울철에는 더 자주 샤워나 목욕을 즐겨요. 덴마크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욕은 단순히 청결을 넘어서 사회적 교류와 자기관리의 수단 중 하나예요. 그래서 덴마크 친구들은 항상 깔끔하죠.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리리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리리가 청결하게 다니지 않으니 많은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저도 리리로 인해 아시아 사람들은 잘 씻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이 리리에게 조심스럽게 목욕하라고 권유했는데 리리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표정을 지으며 불쾌했고 목욕하라고 말하는 덴마크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여러 명의 친구가 말했지만 리리는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리리의 근처에 가기 싫었거든요. 친구들이 리리만 오면 피하니 리리는 본인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는지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인종차별하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니 리리를 챙겨주라고 말했고 리리에게 씻으라고 말한 친구들은 따로 불러서 주의를 주기도 했죠. 친구들은 리리를 더 싫어하게 되었고 결국 리리의 곁에는 친구가 한 명도 남지 않고 항상 혼자 다니게 되었어요. 저도 리리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었죠. 그러다 리리와 제가 교류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글로벌 스트리밍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저는 글로벌 스트리밍을 통해 여러 국가의 콘텐츠를 보다가 아시아 국가의 드라마 한 편을 시청하게 되었어요. 푸른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는 굉장히 재밌었고 감동적이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도 정말 예쁘고 멋있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드라마보다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며 순식간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 드라마가 아시아 쪽 컨텐츠라 한국의 드라마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리에게 먼저 다가가서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 정말 재미있게 봤다고 말하며 중국은 드라마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 당시 리리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에 감동을 해서 이런 드라마를 만든 나라에서 온 리리를 다시 보게 되었거든요. 제 말에 리리는 좋아하며 중국은 원래 드라마를 잘 만든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리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게 말했죠. 그 후 우리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조금씩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리리와 저는 여러 콘텐츠의 드라마를 보았는데 리리와 있을 때면 아시아 쪽 드라마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리리와 함께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며 굉장히 재미있다고 어떻게 중국은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리리는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대단하다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푸른 바다의 전설과 도깨비 모두 중국 드라마라고 굳게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한국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아시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도 부족하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의 드라마일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죠. 오히려 중국이란 나라의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로 인해 저는 리리와 친해지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은 리리와 같이 다니는 저를 신기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리리의 고약한 냄새도 참아줄 수 있을 만큼 드라마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리리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었고 중국의 유명한 음식들도 알려주었어요. 저는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대국이고 드라마도 잘 만들고 음식 문화도 굉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중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가진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오르후스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어요. 오르후스 대학교는 제가 살고 있는 스카겐이라는 마을과 편도 4~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는 전 세계 수백 개 대학교 교류 협약을 맺고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고 중국인과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동양인을 가까이서 본 건 리리밖에 없었고 대학에 입학하고 한국인을 처음 봤는데 대학교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들은 리리와 다르게 머리에 기름기도 전혀 없고 머릿결도 뻣뻣하지 않고 비단결 같았어요. 게다가 피부도 맑고 부드러워 보였죠. 아시아인들은 잘 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서 한국 유학생들을 보고 깜짝 놀랬던 것 같아요. 특히 부러울 정도로 머릿결이 윤기가 나고 부드러워 보여서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똑같은 동양인인데 중국 유학생들보다 한국 유학생들이 더 어려 보였던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이 안 가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확실히 달라 보여서 신기했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유학생들을 보고 관심이 생겼는데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한국이란 나라를 알고 있는 친구가 많았어요. 저는 리리가 말한 중국의 문화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말하는 한국의 문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아시아 문화 동아리에는 아시아 국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지만 왜인지 중국인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중국의 문화가 대단한데 중국인 친구들이 동아리에 없어서 조금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동아리에 많은 친구들이 중국의 문화보다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아 보였죠. 만날 때마다 동아리의 여러 친구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의 영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중국 드라마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다들 한국의 드라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푸른 바다의 전설과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한국의 것이라고 대답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 드라마들은 중국의 드라마라고 주장하니 친구들은 경악을 하며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몇 번이나 재확인한 끝에 제가 알고 있던 드라마들이 한국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리리가 제게 오랜 시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 리리는 한국의 드라마를 중국이 만든 것이라고 속였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드라마만 속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파오차이로 알고 있던 음식은 한국의 김치였고 한 푸는 한국의 한복이었죠. 리리가 말하는 중국의 음식 중 송편이라는 떡과 비빔밥이라는 음식도 한국의 음식이었고 리리가 보여준 한옥도 중국의 것이 아닌 한국의 것이었죠. 알면 알수록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문화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전부 한국의 문화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고 제가 너무 멍청했다는 생각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주말에 집으로 돌아갔고 바로 리리를 찾아가서 왜 저를 속였는지 물어보았어요. 처음에 리리는 제게 정말 중국의 것이 맞다고 말하며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친 거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죠. 아시아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의 드라마를 왜 중국의 것이라고 속였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리리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가 없었는데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조용히 리리에게 충고했어요. 너가 친구가 없었던 건 내가 씻지 않아서야. 많은 친구들이 내게 목욕하라고 말해도 너는 화만 냈었지. 내게는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났어. 나도 솔직히 힘들었는데 참았던 거고 우리가 함께한 몇 년의 시간 동안 너는 너의 거짓말들을 내게 솔직하게 말할 기회는 많았어. 하지만 너는 내가 물어보는 아시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중국의 것이라고 했어. 나는 거짓말쟁이인 너를 더 이상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말이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는데 정말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의 것을 당당히 중국의 것이라고 말하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경악을 하며 저를 바라보았었는데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학교로 돌아가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우겨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정말 부끄러웠는데 오히려 한국 친구들은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죠. 많은 한국 유학생 중 유미라는 친구랑 가장 친해지게 되었는데 유미에게 리리의 이야기를 하니 유미는 중국인들은 한국을 질투한다며 비슷한 것을 여러 번 경험해서 놀랍지도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유미로 인해 한국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드라마가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유미는 굉장히 많은 한국의 드라마들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죠. 그리고 한국의 영화나 음악들도 알려주었고 저는 유미에게 한국의 대단한 문화들을 배울 수 있었고 더욱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바로 교환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운 좋게 선정이 되어서 한국으로 방문하게 되었죠. 주변 유럽 국가도 안 가본 제가 한국을 가게 되다니 한국 방문하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이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는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분단 국가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크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을 방문해 보니 제가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굉장히 발전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은 덴마크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은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빠르고 이동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등을 방문했는데 도심 안에 한국의 전통마을과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도심 속에서 보는 한국의 옛 건물들은 정말 아름다웠죠. 한국은 대중교통 시설들도 대단했어요. 우리 덴마크는 인구가 적고 도시가 분산되어 있어 코펜하겐 중심으로만 지하철이 발전되어 있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시간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이 되는 게 정말 편리하고 덴마크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덴마크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에 와서 가장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교환 프로그램으로 온 고려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대부분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고 엄청나게 부지런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 및 다양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공학 분야 경진대회에서도 많은 상을 수상했죠. 게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여러 스포츠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여러 친구들이 아르바이트와 학과 수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저와 룸메이트로 만난 지혜는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저녁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틈틈이 운동도 했죠. 하루에 6, 7시간 정도밖에 잠을 안 자며 매일같이 바쁘게 생활하는 게 대단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지혜는 고등학교 때는 5시간 정도 자며 공부했어서 오히려 푹 자는 거라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덴마크에서 제 친구들은 지혜처럼 적게 자는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지혜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는 지혜처럼 자면서 공부했다고 말했고 그 말에 저는 경악을 했죠.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모두가 부지런한가요?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가장 대단한 것은 한국 친구들이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을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덴마크랑 비교하면 한국은 인프라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었어요. 편의점도 24시간 문을 열고 늦은 시간에도 많은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운영하고 특히 배달 문화는 충격적이었죠. 음식을 먹고 싶으면 전화 한 통으로 배달을 시킬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배송이 오고 저는 한국에 와서 문명인이 된 것만 같았어요.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이 되어서 덴마크에 돌아갈 날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될 정도였죠.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의 모든 것이 좋았어요. 한국 음식도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 제 입맛에 맞았고 한국은 도심에 산과 공원 등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도심 안에서도 쉽게 산책하거나 등산도 갈 수 있었죠. 제가 살고 있는 덴마크는 해발 고도가 낮아 산악지형은 거의 없고 400개 정도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살면서 높은 산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도심에서도 산이 보이고 도심과 가까워서 쉽게 등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지혜와 함께 북한산이라는 곳을 등반했을 때 굉장히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푹 빠져 있는 상태에서 덴마크로 돌아왔고 저는 덴마크로 돌아온 뒤에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져서 매일매일 한국인 친구들과 제가 경험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인데 아직 덴마크엔 한국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한국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우리 마을 친구들 중에서는 예전에 저처럼 한국이 아시아의 휴전 국가 정도로 알고 있거나 한국을 아예 기억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스카겐 마을 친구에게 제가 경험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은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을 찾아보고 있답니다. 한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몇몇 친구들이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걸 보면 괜히 속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였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길게 살아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면서 한국의 것을 중국의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저도 화가 났는데 마야님이 뒤늦게라도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마야님의 사연을 보며 저도 한국인으로서 여러 가지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마야님 말씀처럼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탐험이었습니다.